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76% 빠져서 2628로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피 뭐 참 안 좋네요.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만 빠졌어요, 거의. 그래서 참 올해도 국내 증시가 상당히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계속해서 미국 증시, 해외 증시의 우위는 계속되고 있는 최근 몇 년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. 다우가 0.1% 빠졌고요. 나스닥은 0.1% 올랐습니다.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. 테슬라가 12% 오르면서 거의 뭐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애플이 1.2% 정도 올랐고요. 반면에 엔비디아가 3% 빠졌습니다. 그리고 장 후에 이제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. 메타 같은 경우는 장 끝나는 거는 0.5% 빠지면서 끝났는데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보면 15%가 빠졌어요. 메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라온 것도 있긴 했지만 그만큼 좀 AI 이쪽 그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. 올해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른 주가였는데 그만큼 좀 회사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이렇게 실적 발표 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향후 이제 가이던스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 실적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. 테슬라는 뭐 실적 자체는 안 좋았는데 오히려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고요. 메타는 실적은 좋았는데 기대감이 안 좋아서 이렇게 또 빠졌고요.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 오늘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보합 수준이었고요. 근데 또 우리 증시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. 확실히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악재에는 민감하고 호재는 별로 없고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좀 혼자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올해 성과를 봐도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가 가장 최악의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주요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죠.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1%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증시가 그래도 올해 플러스거든요. 아직까지 니케이가 뭐 올해 가장 많이 올라온 증시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올해 12%가 넘게 올랐습니다. 유로 스탁스가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는데요. 유럽 증시가 최근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유로스탁스 같은 경우가 10% 상승입니다.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3%, 중국 상하이도 2.6%, 미국 같은 경우는 S&P가 제일 많이 올라서 6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다우는 뭐 별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도 2% 상승이긴 한데 참 이렇게 코스피 또 코스닥만 이렇게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국내 증시 문제가 심각한데 뭐 좀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참 잘 안 나오고 있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뭐 우리 증시 보면 일단은 끌어내린 종목들이 반도체가 일단은 좀 끌어내렸어요. 삼성전자가 3% 빠졌고요. 하이닉스가 5% 빠졌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. 영업이익이 뭐 2.8조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컨센서스보다 잘 나온 실적이긴 했는데 항상 우리는 좀 그렇죠. 이 실적 발표가 되면 이제 세론 뉴스가 돼가지고 세론이 돼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렇게 되죠. 그러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만큼 좀 선반영이 많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. 실적을 어느 정도 또 예상을 많이 해서 또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렇게 됐습니다.
네, 그리고 테슬라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오늘 빠졌습니다. 네,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3%, 포스코 퓨처ring 5% 이렇게 빠졌습니다. 결국에는 2차 전지도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 2차 전지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. 2차 전지 수출, 특히 뭐 양극재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 데이터에 잡히고는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. 지금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월간에 100억 달러가 이렇게 넘고 있는데 2차 전지 양극재 뭐 이쪽 보면 수출 규모가 월간 10억 달러대 뭐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뭐 반도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던 섹터는 뭐 금융 쪽이 그래도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. 뭐 그래도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요. 겨우 플러스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. KB금융이 0.5%, 신한지주 0.4%, 하나금융지주가 0.1%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그 외에 뭐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고요. 뭐 크래프톤도 6%가 빠졌고요. SK스퀘어는 9%, 네, 현대일렉트릭도 5%, 하나오션도 5% 이렇게 제법 크게 빠진 종목들이 눈에 보입니다. 네, 그 외에 다른 지표들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. 1370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. 금 가격이 최근 고점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2,400달러가 넘었던 금 가격이었는데 지금 2,300달러대 초반대로 떨어졌고요. WTI도 82달러대, 83달러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. 미국 금리 4.6%에서 역시 큰 움직임이 없고요. 현재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메타의 영향이겠죠. 메타가 지금 여전히 10% 이상 빠지고 있으면서 나스닥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네. 우리나라 증시가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좀 계속 이런 지금 경향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. 오늘 외국인 3천억 팔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낙폭이 상당히 컸고요. 반면에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5천억 정도 이렇게 사면 또 2%씩 이렇게 오르고 그럽니다. 그만큼 지금 우리 증시의 체력은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조금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움직여도 지수의 이런 등락이 어,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